시청자 여러분, 장학일 목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반국가 세력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 경찰 조직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도 넓지만 막강한 그런 수사권까지 다 넘겨준 상태인데 과연 이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경찰청 위원회 이런 민간인에 의해서 조직을 해서 그들의 그 좌파의 세력들에서 조직을 해서 경찰청을 운영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 좌파 정부에 있어서 제일 많이 생겨난 게 뭐냐면 위원회라는 거예요, 위원회. 그러니까 민간인 위원회들이 들어가서 다 하고 이쪽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는 법적인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위원회 결정이다, 위원회 결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국가의 그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찰이 민간인 상부 조직에 있는 경찰위원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인가 새로운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경찰 조직의 문제점 두 번째가 자치경찰제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지방자치경찰 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국가경찰이 정부 통제권을 벗어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예를 들어 그전에는 내무부 그다음에 행안부 근데 이제는 그것도 싹 빼가지고 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누구도 국가의 통제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항하는 지방자치경찰은 훨씬 위험한 조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경찰들도 나서서 막 경찰청장도 체포해가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체포하겠다고 나서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이 경찰의 그 모든 그 명령 하다리를 누가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치경찰은 이 사무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한 국가직 공무원인데요. 지금 그 시장 또는 도지사 이런 사람들의 지시를 따르는 게 이게 자치경찰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고자료 한번 보게 되면 이원화 모델로 20대 때 보면 중앙정부가 있어서 국가경찰위원회 그다음에 경찰청 여기 이제 국수본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경찰청 국수본 지부를 받고 지부죠. 그다음에 경찰 수사형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시도지사 있어요. 여기는 서로 협력기관이야. 시도경찰위원회는요. 협력기관인데 이제 이게 자치사무,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그래가지고 별도 조직이 돼 있어요. 이 경찰이 둘로 나눠지는데 야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요거를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면서 요걸 이제 일원화 모델로 21대 국회 때는 요걸 요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중앙정부가 위에 있고 밑에 국가경찰위원회 밑에 경찰청 그리고 경찰청에서 옆으로 국수본을 빼낸 거예요. 국가수사본부를 그 수사사무만 하게 되고 경찰청 밑으로 내려와서 국가사무만 하고 그다음에 지방경찰청 경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국수본이 어디랑 연결 시도지사 시도경찰위원회로 해서 국수본으로 모여요. 경찰청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요 수사사무도 시도지사 시도경찰위원회 여기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도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자치사물에서 지방자치경찰을 하게 21대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했거든요. 물론 현재는 일원화 체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조직 분리 없이 사무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은 국가공무원 신분인데 우리 동네 자치경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면 경찰 그 이재명이라든지 김혜경 부부 대리 처방 의혹 무혐의 결론 냈거든요. 이게 경찰이 지방에서 이렇게 조사를 할 때 경기 남부경찰청의 이재명 관련 사건들은 다 무혐의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치경찰도 중앙에 있는 그 경찰청의 지시를 안 받잖아요. 여기는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면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이 뭐냐? 지방 토착 세력과의 유착을 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있고 지역적 빈부격차에 따른 치안 서비스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중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2024년부터는 세종, 강원, 제주에서 이원화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 이와는 반대로 소방공무원은요. 완전 국가직이에요. 국가가 다 관할하고 있어요. 2020년 4월 1일 보면 이 지방직에서 국가직 전환으로 현재 소방공무원은 자치경찰제와 동일한 체계로 있었거든요. 단 인사 예산은 지자체 소환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쪽짜리 국가공무원에서 이번 어떻게 했냐. 완전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이렇게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편벌 안전도 빈부격차가 있다. 평등한 소방 서비스 소방관을 국가적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방 자치경찰도 언젠가 가서는 국가공무원으로 완전한 국가공무원으로 이제 이렇게 편입시켜달라 이렇게 될 거라고 좀 봐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이 경찰 조직의 문제점을 보고 경찰 직장협의회가 이제 이게 사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렇지만 실상은 노조예요. 근데 이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경찰은 직무특성상 노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2019년 12월 10일 공무원직 협법 개정을 통해서 2022년 12월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공식 출범을 했는데 이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근무 환경이나 고충 등 문제점을 협의하는 기구로 단체 교섭권만 부여했어요. 노조 권한은 없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그 고충 문제들은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이 지금에 와서는 실세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재 설립 당시 5만 3천 명이었는데 현재는 2만 3천 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국 경찰 수는 지금 13만 1,158명, 약 20% 정도만 지금 여기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경찰청을 그 행안부로 넣으려고 할 때 이들이 강력하게 머리 깎고 대들면서 반발했던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강 문란을 주도한 경찰직장협의회 2022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 당시에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이제 경찰 권한이 굉장히 강하게 됐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런 경찰 권한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도록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경찰의 구태타급 집단 행동을 이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회의 개최 중지 명령에도 류삼영 총경, 전 울산
중부서장이 주도로 경찰 총경급 간부 190여 명이 반대회의 개최하고 막 삭발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도 민간단체 밑에 지시를 받지 이 국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시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들이 데모하고 나갔던 사람인데 이거 잘했다고 유상경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공천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찰도 사조직으로 다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민노총하고 한패가 돼버리다 보니까 민노총을 체포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알다시피 조금만 이 우파 정부에서 조금 잘못하면 경찰은 무섭게 잡아들이잖아요. 이 시위할 때 이 경찰이 말이죠. 이 민노총 애들한테 구타를 당해요. 그래도 하나 누가 이 사람들을 훈방해서 석방하지 감옥에다 가두는 거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트랙터 시위에도 경찰 차벽을 철수시켜줘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양보하잖아요. 경찰을 폭행하고 있는 민노총이야 이게 때리고 있는 거. 그런데 보세요. 2025년 1월 6일 날 민노총 불법 행동에도 같이 협조해 주는 경찰이었고 윤 대통령 관저 민노총 불법 집회 중 경찰 폭행한 조합원도 석방을 시켜줘요. 근데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갔던 그 90여 명 지금 아직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 관련 트랙터 시위에 길터주는 경찰이고 민노총에게 매를 맞아도 체포도 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같은 노조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이 노조와 민노총의 노조는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최신 기사에서도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면 경찰 특공대의 경호처에서 근무한 경험 있는 민 위원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공수처가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을 체포해도 되나라는 고민,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사전에 하지 않은 준비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여 2차 명령 집행에는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꼭 체포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에 민간기 그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초대위원장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했던 사람은 이렇게 이재명의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이 마포갑 전 총경이었던 이지은이가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찰도 민간단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좌파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반국가 세력의 반란 수괴가 누구냐? 저는 여기서 보면 이 경찰로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윤 대통령 불법 체포 및 구금, 계엄령 불법 수사, 내란을 진두지휘한 반란 수괴가 누구인지 아직 이름이 밝혀지잖아요. 불분명하잖아요. 자 보세요. 첫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체포를 지시한 자는 누구인가? 응? 국가수사본부의 최고 상급자인 경찰청장을 누가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국가수사본부의 최고 상급자인 경찰청장. 이 사람을 시킨 자가 누구냐 이거야. 체포하라고 지시한 인물이 바로 반란 수괴다 이거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어떤 세력이 지금 경찰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경찰청장이 명령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경찰청장이 체포당하잖아요. 누구의 명령을 내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윤 대통령을 체포를 지시한 자는 누구냐? 공수처가 주도했다고 하지만 이 공수처의 오동훈이가 자기 임의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요. 그냥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장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실세, 그 실세가 반란 수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란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림자 같은 정부가 다시 있다는 거예요. 딥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체제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허술하고 혼란하고 위기인가를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구속된 조치로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우측에 있는데 이분들도 다 구속된 상태에 있던 거죠. 그렇다면 반국가 세력의 반란 수괴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반란 수괴는 공조수사본부 공조본이다? 윤 대통령 불법 체포의 주체는 공조수사본부. 공조수사본부가 뭐냐? 그 밑에 보면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조직한 임시특별수사 협의체로 국가수사본부, 우종수라고 그래요. 이 국가수사본부 또는 공수처, 오동문이죠. 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이 됐다.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수사본부에는 우정수, 공수처에는 오동훈 이렇게 해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했고 12월 3일 비상계엄 수사를 목적으로 24년 12월 11일 출범했지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반쪽 조직이에요. 근데 여기에 검찰이나 군검찰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불법적 조직이에요. 불법적 근거 없이 만든 불법 국가 조직입니다. 불법이에요.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걸?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공조본은 누구의 지시로 만들었냐는 거야. 이거 만들어라. 여기 보면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라. 이게 만들라고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누구의 지시냐는 거예요. 이게. 그 여기 보면 공조본은 현재 12월 3일 비상계엄 계속 수사 중이나 김성훈 경호처장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조본의 존재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국가수사본부를 이 공조수사본부를 누가 만들었을까? 누구의 지시로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아니죠.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행정부에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온 어떤 조직, 군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뭐도 경찰청에 모여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로 뭐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런 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홍콩이 공산화로 된 것도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이 그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홍콩이 공산화된 이유가 뭡니까? 영국이 홍콩을 반환했잖아요. 중국이 2047년까지 50년 동안 자치 유지하고 그냥 하기로 했는데 홍콩의 영국군이 이렇게 철수하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간 게 누굽니까? 홍콩의 중국의 공안, 경찰, 군부 이런 데가 딱 들어가서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이 중국의 공안부, 특별히 중국의 공안이 들어가서 중국을 딱 장악을 해버리니까 홍콩을 장악해버리니까 그게 중국화 돼버린 거죠. 그냥 그 50년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들어가자마자 잡혀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완전히 홍콩이 50년은 체제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그냥 공산화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체제 전쟁 중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대한민국은 친중 세력 민주당의 거대 야당 독재와 경찰의 반국가 활동으로 이미 공산화 완성 단계가 됐다. 문제 핵심이 뭡니까? 중국 공안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한국 경찰이 반란 세력이 중심이 됐다. 이미 공안 경찰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니 또 중국 공안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미 대한민국이 경찰에 의해서 공산화되고 여의 땅 이게 뛰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이미 경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공안이 되어져서 공산화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콩의 그 공산화를 시키는 걸 그대로 지금 리허설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 경찰들이 지금 중국 공안과 이렇게 연합을 하고 회담을 맺고 지금 하고 있죠. 여기 보면 한국의 중국 공안부 10년 만에 치안 총수회담을 했고요. 또 여기 보면 이 홍기현 청장도 국제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서 중국 공안과 만나서 협력을 논의했죠. 부산 경찰청도 중국 상하이 공안국과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업무 협약을 맺었죠. 인천 경찰청 중국 산동성 공안청하고 치안 정보 공유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남 경찰청 여기도 중국 하북성 공안청하고 회담을 이렇게 협의를 다 해서 여가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듯이 맺어가지고 다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경찰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만 이런 게 아니고요. 또 경찰만 이런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도 여시제라고 해서 친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뭐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 친중 세력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는 저는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나물에 그나물이다. 그래서 국민이 추대하는 대통령을 세워야 되고 정치개혁을 싹 해서 이번에 입법부를 다 물갈이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이번에 밝히지 않으면 이번 선거 하나만 안 하고요. 부정선거를 이번에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그리고 이 시행령으로 이 법을 바꿔서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뭐 이 정도 이 경찰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국을 보면 잠이 안 와요. 이 내용을 알면 알수록 대한민국의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국민이 젊은이들이 안 일어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화시키겠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의식 있는 경찰분들도 이런 것 좀 아시고 좀 다시 뛰쳐나와서 정당한 이 정말 국민의 신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 공안, 경찰로서 공무집행을 잘하는 그러한 경찰들이 되어주고 국민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경찰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알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